인생학교는 제가 은퇴 후 이 참 무의도식으로 지내던 중에 이렇게 많은 시니어 분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정말 아주 바람직한 배움터이자 놀이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이런 그 소사이어티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학교는 지금 놀이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또 좋은 도반들과 같이 해서 그 인생의 그 후반전을 정말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자의 서재 코너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힘든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고 또 만날 사람이 없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신 후에 시니어를 위한 인생학교를 직접 설립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와 아주 딱 맞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인생학교의 백만기 교장 선생님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의 제가 이력을 보니까 네. 인생학교를 설립을 포함해서 뭐 라디오 DJ도 하셨고요, 뭐 네. 칼럼도 연재하셨고요, 블로그도 운영하셨고, 뭐 이 외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네. 그 열정이 어디서 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뭐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은퇴 후에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예.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 도움을 내가 일부라도 사회에 갚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것이 없을까 한번 찾아봤죠. 예. 그러다가 언제 한번 이제 분당 FM 라디오라는 방송에서 방송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예. 예, 제가 대학에 한때 방송인의 꿈을 꿨던 적도 있고 아, 그러셨어요? 또 네. 무교동 음악다방에서 디스크 잡기를 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죠. 예, 방송국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과거에 방송을 진행한 일이 있냐 물어보길래 아마 방송을 진행했던 사람들을 우선해서 뽑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한 일은 없고요. 대학교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무교동에서 음악다방에서. DJ로 네. 좀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때 음악다방 DJ가 꽤 인기가 있었죠 하시면서 그런 경력이 인정이 돼서 이제 제가 방송 진행자로 합격을 해서 방송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뭐 사진에 보니까 예. 당시 이제 진행하시던 모습이신 것 예, 같은데. 저거는 이제 제가 방송을 이제 4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은 지금 아나운서처럼 분당에 있는 지역 인사들이나 시민들을 초청해서 인터뷰 방송을 했고 예. 2년 동안은 이제 책 읽는 주말이라고 있어요. 이게 책을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주는데 제가 다독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권 정도 읽어요. 예. 그중에서 이제 한 권을 골라서 책을 읽어주었죠. 그런 이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점자 도서관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방송국보다는 그것이 더 급하다 생각하고 방송국에 사표를 내고 이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 네. 그곳에 가서 아까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만 7년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3시간 내지 6시간씩 그분들을 위해서 책을 낭독해 주는 봉사를 했었죠. 네. 예, 예. 다독가로서 이제 뭐 블로그도 운영을 하셨고, 네네네. 네, 신문에 칼럼도 또 연재를 하셨고, 네. 네. 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뮤지션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밴드 활동도 그렇습니다. 하셨다면서요. 2004년도에 우리나라 브로그가 소개가 됐습니다. 예. 저는 몰랐습니다. 중앙일보사에 이제 브로그를 개설을 했는데 제가 그때 독자라 저도 브로그를 쓰게 됐죠. 예. 매일 한 편씩 글을 썼는데 이제 제 브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몇십 명씩 오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루에 한 7, 8천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예. 어떤 때는 뭐 3만 명씩 들어온 적도 있었고
누적 방문객 수가 980만 명 정도 980만 명이요. 네.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몇 군데서 오더라고요. 예.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브로그보다도 책을 써서 많은 독자들을 상대를 하는 게 선생님 뜻을 펼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권유로 책도 한 2권 냈습니다. 아, 그래서, 책도 내셨고요. 예, 작가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브로그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 네. 980만 명이셨으면 뭐 유튜브로 따지면 뭐 이미 실버 버튼, 네, 골드 버튼 받으셨겠어요. 네. 뮤지션으로 일하게 된 건 이제 은퇴하고 우리 같은 단지에 사는 성당 교우 한 사람이 제가 그 대학에 다닐 때 드럼을 친 거를 알고 우리가 밴드를 한번 결성을 해서 락 음악을 한번 연주해 보면 어떨까 네. 그런 이제 제안을 받고 성당 교우들이랑 같이 밴드를 결성해서 한 10년 동안 네. 저희가 하우스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당시에 이제 동영상 화면이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이제 멤버를 결성하셔서 예, 직접 그렇습니다. 공연도 하시고, 네네. 네, 연주도 하시고. 네. 네. 저기 이제 포스트 기타, 리듬 기타, 베이스 기타가 이제 저희 교우들이 치고. 네. 저는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는 드럼.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드럼을. 세션이 예, 드럼이셨군요. 쳤었죠. 네. 뭔가 박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10년 동안 밴드 활동을 또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자, 40살이 되던 해에 네. 그런데 50살에 은퇴를 하자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네. 저도 사실 많이 넘었지만, 그랬어요? 네. 아니 어떻게 40살에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예. 신기하고 50살에 그래서 이제 퇴직을 결과적으로는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나이 40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당시에 제가 나이 40이 됐을 때는 제가 꽤 어른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또 우리가 인생이 80이라면 벌써 이제 반환점은 돌게 된 거고 최근에 평균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은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입학하셨을 때면은 한 4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70년도거든요. 70년도요? 예. 그때는 그래도 일렀으니까 한 60 정도 됐을까요?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9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0이 채 안 됐었죠. 그러면은 40살이라고 치면은 20년이 남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은퇴를 했을 때 당시는 59세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었죠. 네. 이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던 저로서는 50 이후에 은퇴를 해서는 별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은퇴해서 몇 년 있다가 네. 다 이제 하늘나라도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의학의 발달이나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으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어쨌든 예. 제가 이제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네. 50에 은퇴하는 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은퇴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나이 50에 은퇴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2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예. 첫째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경제적 자립.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 이전 세대긴 한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세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퇴 준비를 할 때만 하더라도 재산 형성 저축이라는 그런 저축 제도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재형저축의 금리가 18% 내지 20% 정도 했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예. 20% 가까이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높았었죠. 네. 예. 저로서는 이제 강제 저축이라서 돈을 쓰고 나서 저축하는 게 아니고 돈을 저축하고 쓰는. 네. 예. 그래서 그런 저축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시드머니를 제가 모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은퇴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 그런 거를 이제 1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고민을 예.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막연히 그때 가서 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다가는 자칫하면 실패하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50에 은퇴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10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그때 은퇴를 실행을 하고 네. 저희 꿈을 펼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 그대로 정말 자기가 목표한 대로 실행하기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준비하고 결심한 대로 50살에 은퇴를 하신 건가요? 네네. 예. 하고 나서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혹시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요. 예. 직장에 다닐 때 월간 객석이라는 음악 잡지가 있는데 그 월간 객석의 사옥의 작은 공간에서 지금 우리나라 뭐 중견 음악가들이 당시에 청년이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작은 음악회를 했어요. 뭐 이화여대 교수였던 이택주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한혜종 교수로 했던 오수나 비올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작은 음악회를 할 때 제가 구경 갔었는데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다과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주자하고 객이랑 같이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 작은 음악회 장소가 지금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그런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다녀올 때마다 제가 아주 많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는 이런 작은 음악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키웠고 예.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분당에 한 60평 되는 공간을 구해서 네. 그 꿈을 실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 바로 예. 이제 작은 음악회를 예. 만드신 거군요, 예, 직접. 그렇습니다. 이제 예. 고전 음악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예. 매주 실내악을 하고 실내악이 끝나면 객이랑 연주자들이랑 같이 와인이나 맥주를 나누면서 예.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공간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은퇴 이후에 음악을 이제 같이 하시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제 꾸려 가셨는데 네. 그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해서 자평을 하신다면 네. 예, 어떠실까요? 저로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연히 은퇴 후에 할 일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은퇴 후에 해야 될 일을 구체화해 가지고 예.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뒤돌아보면은 이런저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청년 시절에 꿈을 실현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그 아름다운 인생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셨어요. 네네네, 은퇴 그렇습니다. 이후 몇 년 만에 설립을 하신 건가요? 이제 이렇게 제가 공간을 운영을 하다가 예. 2005년도에 분당에 성남 아트센터라고 예. 문화센터가 네, 압니다.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는데 제가 또 거기 가서 저의 경력을 이용을 해서 봉사할 길이 없을까 해서 자원을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예. 막상 우리 봉사자들의 이력을 보니까 뭐 해외 취재원도 있고 또 외화 번역가도 있고 동시 통역사도 있고 네. 방송 작가도 있고 저처럼 이제 기업체에 임원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커리어를 활용을 해서 봉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정작 이제 우리들한테 떨어진 임무는 봉투에 풀을 붙인다거나 예. 뭐 동선 안내를 한다거나 서거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너무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 일을 이제 제가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봉사자들은 자기 커리어를 활용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렇죠. 기왕이면. 네, 그게 네.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일부 봉사자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의 어깨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서드 에이지 그게 예. 이제 앞자만 짜서 U3A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제3기 인생 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기사를 매체의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커뮤니티다 예.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에 자원봉사자들한테 봉투에 풀을 붙이기보다는 방송작가한테는 선생님 우리 분당 시민을 위해서 글쓰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좋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기억을 이제 제가 되살려서 분당의 아름다운 인생학교라고 2013년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그렇습니다. 설립을 하시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예. 하고 계신 거죠. 이제 설립을 하고 운영은 지금은 여러 분의 교장을 거쳐가지고 예. 지금 이제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3년 전에 위례 신도시에 또 위례 인생학교를 설립을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 또 다시 이제 설립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분당에도 하나 있고 예. 위례 신도시에도 하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학교의 창립자이신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정하고 아름다운 인생학교까지 설립을 하셨는데 네. 운영하기는 예. 쉽지가 또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고 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인생학교를 우리 사회에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셨나요? 영국은 사실 이제 시민 의식이 거긴 좀 높으니까 네. 영국의 인생학교의 모토는 자주적이고 자조적,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영국만큼 그렇게 의식이 높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또 우리 시니어들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온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가서 이렇게 즐기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높아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학교를 설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일부 사람들이 네. 왜 저 돈도 되지도 않은 일을 할까? 지금은 뭐 인생학교에는 수강료랑 강사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강료를 무료로 하지만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마 저거를 유료로 바꿀지도 몰라라는 뭐 그런 이제 주변들의 그런 또 시선이 있었군요. 의심도 있고요. 예. 저 사람이 어떤 정치의 목적을 갖고 있나 네, 이런 그런 시민 생각 운동을 누구나 하는 한 번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하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혹시 에피소드는 있으세요? 예,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예, 한 번은 이제 모 금융기관 은퇴연구소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우리 강의를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자기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어머니는 과일을 살 때 이렇게 작고 네. 볼품 없고 그런 과일을 골라서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이제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할머니 그럼 반값만 내시고 가세요 그러는데 네. 제 가격을 다 치르고 그런 과일을 일부러 골라서 사온 건데 그 배경에는 좋은 과일을 남들한테 팔기 쉽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과일 장사를 위해서 잘 하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과일을 자기가 샀던 겁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한동안 코끝이 좀 찡했습니다. 예. 그 할머니가 가방끈은 짧았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돌아보니까 항상 크고 좋은 것만 선택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 할머니처럼 남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학교는 꼭 강사한테 배우기보다는 학생들한테 배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예. 정말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날이 반성이 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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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참 따뜻해져 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강의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생학교에서 수업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외부 강사를 뭐 섭외해서 네.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런 예.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되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외부에서 강의할 만한 사람을 초청을 하기도 하죠. 예.
또 내부에서 우리가 강사를 발굴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인생학교의 강좌는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랑 좀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곳에는 이제 전문 강사가 자기 지식을 원웨이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갖고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거기 강사를 우리는 리더나 코디네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예. 스스로 공부하면서 리더가 되는 사람이 우리 과정을 코디네이터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교육을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수업이 빡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하는 예. 사람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선진적인 참여형 수업, 네. 쌍방향 수업이 이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앞서서 사실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수익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수강생들도 돈을 전혀 내지 않고 없습니다. 수업을 듣나요? 네. 네. 그럼 운영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네. 강사를 비롯해서 우리 학교 스태프들이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네. 강사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쓰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네. 분명히 있을 텐데 뭐 회비조차도 없을까요? 종이도 사고 뭐 물도 사 먹고 예, 그래야 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회비를 걷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회비로요. 예. 그게 운영이 가능해요? 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뭐 단체 같은 데서 기부나 뭐 이런 것도 뭐 지자체에서 도움이나 이런 게 혹시 전혀 있을까요? 우린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예, 받지 않습니다. 예. 좀 돌아간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강사들이나 스태프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시니까 예. 특별히 뭐 돈이 들어갈 만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이 이제 나가시는 단체가 주변에도 보면 좀 있잖아요. 뭐 노인학교도 네,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런 곳과 인생학교의 다른 차별점이 있을까요? 예,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는 대형 교회라든지 예. 그런 기관에서도 저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세문안교회라든지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대형 교회에서 저희 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런 기관엔 노인대학이 있거든요. 또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있어요. 근데 5060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분당이나 위례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견학을 해서 아마 그런 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노인대학하고는 과목도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시니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예. 제가 이제 가리키는 강좌가 금융투자인데 이 교재 1장, 2장 쭉 저희가 1장을 공부해서 써머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거기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노인대학은 흔히 사람들이 노인들을 어떤 돌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조금 달리합니다. 노인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수업이 빡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강의 내용을 들으니까 네. 저도 듣고 싶을 정도인데 네, 뭐 네, 몇 네. 세 이상의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서드 에이지거든요. 예. 서드 에이지는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은 40, 50대부터 70대 중반까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30인데 네. 나는 가면 안 되냐? 네. 아유, 오케이.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 학생층은 560 세대가 많기는 한데 그분이 딸이랑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30대하고 60대 모녀가 와서 듣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생님 네. 은퇴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여쭙고 싶어요. 네네네. 사실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게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엔 뭐 금리가 높았으니까 네네. 네, 적금만 잘 들어도 이제 괜찮았을 텐데 네. 은퇴 자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매체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은퇴 자금이 7억이 있어야 된다, 10억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는 얘기를 해요. 뭐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기자들이 한 게 아니고 예.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대개 금융기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은퇴 자금 10억? 10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은퇴 자금 10억이 있어야 된다는 모 금융기관의 은퇴 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네. 여보, 당신 전에 그 은퇴 자금이 10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10억이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요. 그 우리 회사 상품을 팔기 위한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 게 숨겨져 있었군요. 왜냐하면 10억을 예금을 하면은 네.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일생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예. 사실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 거를 보면은 2인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은퇴 후에 한 200여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하면은 은퇴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200만 원 정도라면은 은퇴 자금의 100만 원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조달이 된 겁니다, 일단. 네. 그리고 나이 60에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집 한 채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 한 채를 주택 연금을 이용하면 또 거기서도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200만 원 정도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목돈이 없더라도. 다만 문제는 뭐냐? 정년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평소 직장 생활에 사회 생활하면서 개인연금을 또 보야죠. 개인연금과 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이거 세 개를 잘 준비를 하면은 그렇게 은퇴 후에 생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은퇴 이후에 이제 중요한 거 첫 번째 뭐 어떻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경제적 돈이 될 수 있고요. 두 네. 번째가 네.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예.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입니다. 그게 예. 은퇴 후에 시간을 여하히 보낼 것인가. 사실 은퇴하면은 사회에서 맺었던 인간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런저런 모임에 많이 나가거든요. 저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삶을 개척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사례로 이제 외교관 중에서 예. 최장수 중국 대사를 역임하신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이 있어요. 예. 이분은 이제 6년 반인가 7년 가까이 주중 대사로 일하셨는데 은퇴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지웠대요. 예. 네. 그분들과의 인간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은 본인이 은퇴 전에 기획했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중국 대사의 경험을 이용을 해서 지금 중국 이야기를 주제로 집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모임에 다니면서 그냥 시간을 할애를 할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내가 이제 요 시간을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교제하면서 살기보다는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좁지만 깊은 관계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은퇴 후에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아시죠? 알죠. 예. 예. 그 워렌 버핏의 친구가 버핏을 찾아왔어요. 버핏, 이건 내 버킷리스트야. 그리고 20가지를 이제 적은 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예, 목표들. 20가지를 나는 이가 하고 싶다. 네. 예, 버핏이 딱 보더니 5개로 줄여 그러더래요. 네. 20개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정작 20개를 하느라고 정작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로 압축을 해서 이거를 꼭 실행을 하도록 하자. 예. 저로서는 더 나가서 2-3가지로 줄이라고 압축하라고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 2-3가지라는 게 내가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면 더욱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다면은 나머지 20여 가지를 달성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예. 또 그런 이제 자기 요망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선 자기가 어느 정도 길을 닦아준 셈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선배가 길을 닦아줬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완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이리저리 다니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압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 방송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서 아, 효율적으로 예, 시간이 이제 한 그래야 3분 되겠죠. 남아서요. 마지막 예, 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네. 어떤 곳인지 그게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네. 한 3년 전에 중앙일보 기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죽음을 주제로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읽겠느냐. 이렇게 제가 3회 정도만 하자 그랬더니 예. 그러면 한 5회 정도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일단 한번 써봅시다 하고 한 게 제가 한 17회 정도 연재를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은퇴 후에 할 일을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죽더라고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은퇴 후에 내가 할 일은 뭐 해야 되겠지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죽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네. 제가 나이 50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비로소 나이 50에 나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죽음에 대한 문화가 많이 낮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한 단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죽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2009년도에는 죽음 공부 일환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했던 호스피스 전문 과정을 이수를 했거든요. 네.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고 저의 인생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과정을 이수하면서 정문을 나오면서 제가 2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남이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네. 남이 남의 뭐라 평가에 그래?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임종시에 후회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많이 맞습니다. 후회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 2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겠다. 네. 2가지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네. 당시에 거기서 보니까 나이 30, 40대에 암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예. 우리는 언제 사실 신이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이제 죽음을 공부하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깨우침을 얻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죽음 공부는 삶에 대한 공부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아쉽습니다. 예. 지금 위례에서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위례 인생학교, 분당 아름다운 인생학교 2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례하고 분당의 인생학교를 직접 찾아가셔서 백만기 선생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학교의 백만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